자, 이 12월부터요, 8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번 12월 달이면 이제 2달 남은 거네요. 8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어도요,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주택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1주택자이지만 무주택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는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0일 날 입법 예고를 했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령이죠.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이 주택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9월 20일 날 입법 예고되는데, 일단 12월 달부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이하의 수도권 빌라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으로 인정하겠다. 야, 이거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빌라를 보유하신 분 혹은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종합 선물 세트를 줬었던 정책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이 빌라 보유하신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주택이 있음에도 특히 재개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자녀 명의로 증여라든가 혹은 상속을 통해서 아니면 자금 대여 같은 걸 통해 갖고 자녀 명의로 요즘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녀분들이 혹시 청약 통장 못 쓸까봐 혹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당첨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주저하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희소식입니다. 9월 20일 날 물론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2월부터 공시가격 5억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이니까 거래 가격으로는 7억, 8억, 지역에 따라서는 9억까지도 가능한 빌라를 구입했을 때 비아파트니까요.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이런 거를 아파트는 안 됩니다. 단 아파트는 안 되고요. 비아파트에 대해서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했을 때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보다 이 청약 시장이라는 게 이 청약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이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이면서 로또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실상 도구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단순하게 노동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산다라는 기준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게 열심히 사는 게 잘 산 게 아닌 세상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본과 신용과 화폐에 대한 화폐 경제를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 노동력 플러스 그런 여러 가지 지식 향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길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은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신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자본이 10억이 있는데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니 그게 35억이 된다면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는 게 대한민국 주택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게 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78년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즉 아파트 청약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법령이 거의 46년, 거의 46, 7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78년도에 만들어진 이 규칙이 현재 168회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플하지 않아요? 청약 통장 있고 가점 몇 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청약 통장 받을 수 있는 순위를 1, 2, 3, 4, 5순위로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건데 이 내용을 무려 168회나 변경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로 따져보니까 1년에 약 3.6회 정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왜 법령이 바뀔까요? 청약통장에 관여가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 법령이 왜 1년에 거의 4번꼴로 계속해서 이 법령이 바뀔까? 이것은 이 청약통장에 대한 걸 이런 변경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 부동산 시대의 시대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법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요. 법령 개정한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 과거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뭐 오래된 과거 말고요. 최근 3, 4년 전, 4, 5년 전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청약통장 혹은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4일 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날 개정됐는데 개정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분양 등 과열 또는 위축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뭘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시장이 동일한 조건이 아닌 조건을 달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지 되고 일정 기간 안에는 절대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그냥 분양권 전매 같은 걸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나 추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2017년 11월 24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이 된 건데요. 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까요? 그 내용은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시장이 점점 상투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시장이 정말 뜨겁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017년 11월 24일 날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지금은 좀 관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다. 왜?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 정확히 1년 반 있다가 최고 상투를 찍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죠. 그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빅 스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개정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이 발표될 때마다 이 시장을 읽는 분석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이죠. 작년 내용입니다. 2023년 작년도 아니죠. 몇 달 전입니다. 1년 전, 12개월 전, 11개월 전 정도 되겠네요. 2023년 11월 10일 날 또 한 번 개정을 합니다. 개정 이유를 한번 보면요. 물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없이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보는 겁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기준을 8천에서 1억으로 올린다는 얘기고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 채만 보유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정도 되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 2024년 9월이니까 1년도 안 됐을 때에는 1억짜리 빌라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9개월, 10개월 만에 공시가격 1억짜리가 지금 5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1월 10일 날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만 갖고 있어도 청약을 받게 해주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주택 조건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수도권 1억 6천만 원까지 무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주택 조건을 확대하겠다는 건 뭐냐면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거는 결국에는 공급 활성화로 정책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을 묵니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거는 규제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활성화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올해 7월 달에 또 한번 개정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개정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생아를 둔 무주택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집에 신생아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 중에 신생아가 있으면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신생아 아니어도 다자녀가 있을 분들한테도 특별 공급을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 특별 공급 물량을 우선적으로 신생아 또는 다자녀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뭐냐면 정말 심각하게 인구 감소가 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으로 들어서고 있구나. 정말 청약 시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 날 신생아 혹은 다자녀에 대한 특별 공급 확대 내용은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에 대한 기회를 주겠다.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라는 게 이 시장의 방향성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결혼만 하더라도 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신생아나 다자녀에게 특별 공급을 확대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결혼을 안 한 미혼이거나 다자녀가 없거나 신생아가 없는 분들한테는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또 박탈되는 역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12월 달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비아파트가 청약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비아파트, 지금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비아파트 역전세 공시가격 126%뭐 이 난리를 쳤는데 이제 조만간 공시가격 126%가 아니라 감정가로 바뀌니까 어쨌거나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은요.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5천에서 많게는 1억 5천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빌라의 공급도 안 되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탈아파트 현상인데 아파트의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동조하면서 빌라가 같이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지만 빌라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급을 많이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사세요. 이걸 사도 여러분이 앞으로 5억 이하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 그러니까 시가로 7억, 8억, 9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 청약통장 쓰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해주고 무주택 자격 인정해 줄게요라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얻냐? 무주택 청년들에 대한 당첨 기회가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동일한 경쟁 선상에 있어야지 되는데 혜택이 많은 사람한테 다른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장의 방향성이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청약 경쟁률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심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은 점점 높다. 요즘 뭐 특별공급 50세대 나오는데 3만 명씩 올려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신혼부부면서 다자녀야. 그리고 신생아도 있는데 재개발 빌라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까지 인정해줘. 이런 분들은 1타 2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일석이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 양극화가 더 크게 증가되는 기회가 또 기회라는 표현보다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재개발 빌라 투자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빌라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빌라 가격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청약만 바라보던 시대는 저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점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생겨났고 이 똘똘한 한 채가 반포 아파트 6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아파트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있다 보니까 어줍지 않은 빌라 3개, 4개 팔고 괜찮은 지역의 빌라 한 채를 사는 것도 사실상 똘똘한 한 채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있는 빌라를 빨리 매도를 하고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똘똘한 한 채일 겁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타운이라든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 아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놔도 이제 안 팔리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언론 뉴스 혹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좀 전체적인 큰 상황에 큰 그림을 보시면서 좀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자산을 상승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물론 확실한 건 청약입니다만 가장 사실상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청약 통장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좀 집중해서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 지금 상황엔 어때?